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말씀드립니다. 조정이 며칠째 이어지고 있고 특히 그 2.7% 낙폭을 좀 보이니까 좀 아무래도 그 마인드적으로 흔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뭐 게시판 같은 경우 보면은 이른바 이제 디스하는 그런 어떤 건의 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자, 지금 차트 보시고 계시죠? 예, 차트 보시고 계시는데 요게 이게 여러분 그 상식적으로 이게 정상적인 조정입니까? 비정상적인 조정입니까? 일단 그거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묻고 싶네요. 이게 정상적인 조정이에요? 비정상적인 조정입니까? 해답은 나와 있죠, 여러분. 해답은 나와 있는데 이게 주가가 내리면 참 인간 마인드라는 게 참 간사스러워 가지고 굉장히 그 위축이 되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축이 됩니다. 위축이 돼요. 아니 저번에도 이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위축이 됐었어요. 그것도 이제 초창기 오르고 나서 막바로 조정폭이 좀 깊으니까 21선까지 깨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심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도 많아서 이제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21선도 깨지 않은 상황입니다. 21선도 깨지 않은 정도의 조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실 뭐 비이상적인 조정이라고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비이상적인 조정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데요. 자, 이 원인은요, 뭐 정상적인 물량 소화기도 하지만 또 그 다른 종목 뭐 한두 개 뭐 요런 것들 때문에 그 영향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이널 리뷰, 요거 메리츠 증권의 오기는 수정이 됐죠.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외자 유치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학회권 뭐 요런 부분들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지금 좀 흔들리고 있지만 제 말씀 한번 잘 듣고 나름대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말미에 여러분들이 그 비중을 확실하게 실을 수 있는 우량한 매집주를 한 종목 소개를 드리니까 이 종목은 참고하셔서 대박 내시고요. 자, 그렇게 제가 그런 수순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상적인 조정이지 어떻게 비정상적인 조정입니까? 뭐 이렇게 되면은 뭐 7만 원이 뭐 깨진다. 원래 자리로 뭐 회귀한다. 별 말도 안 되는 그 디스하는 글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뭐 그거에 크게 뭐 흔들리실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게 장을 마감하고 보니까 여러분들 그 이런 거 뜨는 거 좀 보시고 계시죠? 1억 원 이상 매도 체결 상위 20종목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뜨는데 지금 HL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그 매수 체결 횟수가 46회, 매도 체결 횟수가 110회, 그래서 64개나 매도가 더 횟수가 많았고요. 반면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16개 정도 매도 체결 숫자가 많았어요. 이런 거는요, 의미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가가 HLB 내린 거죠.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실 거고. 이런 그 화면은 보여주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인포스탁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 이거는 아무런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뭐 생각하실 건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볼 때 이제 공매 잔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매 잔고 같은 경우 보면은 되게 HLB 같은 경우는 요 전번에 말씀을 드릴 때 381만 주였어요. 근데 381만 주 그대로입니다. 아직도 한 2.9% 상장 주식 수 대비해서 공매 잔고가 남아 있고 숏 커버링을 할 수 있는 총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6월 달 되면은요, 선거 끝나면 이거 공매도 다시 또 재개시킬 수 있어요. 그죠? 선거 전이니까 이제 뭐 연장시킬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요럴 때는 코스피 이전 카드를 쓸 거예요. 진 회장이. 시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시기를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없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 그 제가 요즘 그 말씀을 몇 번 이제 드렸지만은 이 시총 상위 종목,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의 패턴이 조금 이제 변화가 있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그 여기에서요. 지금 그 HLB가 시총 3위 아닙니까? 근데요. 27일 날 장마감하고 무슨 재료가 있었냐면 에코프로비엠 있죠. 얘가 코스피 이전하는 공시를 급작스럽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HLB가 시총 2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시총 2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는 여러분 코스피 이전 건과 관련해 가지고 재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거는 재료가 제가 볼 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것까지 저쪽으로 가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HLB가 이제 서열 1위가 되는데 HLB도 가죠. HLB도 가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은 알테오젠 얘가 이제 시총 1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공매도 표적이 되는 거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코스닥 시총 순위에 변동이 있으면서 이런 패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된 상태에서 시총 뭐 2위짜리로 HLB가 올라가 봐야 아무 상관관계도 없죠. 뭐 코스피 이전할 건데 뭐 그죠?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맥기가 요즘 워낙 강하단 말이에요. 얘가 이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라는 섹터의 그 매수 여력 있죠. 매수 여력을 거의 많이 잠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제약바이오 자금, 매수 자금은 일정한데 알테오젠이 시세를 내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돈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요 HLB를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조금 이제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이 이렇게 오는 그런 패턴이 나타나는 것도 좀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사실 알테오젠하고 어떻게 HLB하고 비교를 합니까? 이쪽으로 물론 지금 매기가 쏠려서 있지만 알테오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금 HLB하고 알테오젠은요. 태생이 틀려. 얘는 신약 승인 업체잖아요. 부가가치율, 영업이익률이 거의 80% 90% 되는 매출 대비 8, 90% 영업이익률을 내는 그런 HLB이고 알테오젠은 얘는 이제 바이오 시밀러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바이오 베터 이쪽 사업까지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베터라는 것은 바이오 의약품을 개량한 것, 더 좋게 만든 것을 바이오 베터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 영업이익률은 이 신약 업체하고 잽이 안 되죠. 그 바이오 베터도 바이오 시밀러 업체 그 단가의 한 2배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신약 승인 업체 HLB 영업이익률을 절대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HLB가 한 100조 정도 가면 알테오젠은 끼케야 한 50조 뭐 이런 정도. 뭐 어떤 꿈을 갖고 간다고 한다면 뭐 그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HLB의 알테오젠은 그 대적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신약 승인 업체하고 항암 신약 업체하고 글로벌 파마가 되는 HLB하고 기술 이전을 위주로 하는 알테오젠하고는 그 급이 틀리다는 얘기죠. 급.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테오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알테오젠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뭐 HLB가 지금 알테오젠 영향을 좀 받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고건이 좀 작용되는 게 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얘도 이제 코스피 이전한다고 하니까 얘 같은 경우도 아마 시간에도 좋을 거예요. 뭐 시간에도 좋네요. 그러니까 얘도 이제 좀 시세를 낼 거예요. 그럼 코스닥에는 일정한 이만한 자금이 있는데 알테오젠에서 좀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가져가고 또 에코프로비엠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하면은 HLB가 좀 들어오는 매수 자금은 조금 일시적으로 좀 작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좀 흔들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어떤 단기적인 시각이고 HLB 자체는 지금 리보세라니 신약 승인권으로 5월 19일인가 예 그죠 맞죠 그때 신약 승인을 현재 염두에 두면서 가는 종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큰 목표가 있잖아요 지금.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HLB는 수전제 가치 17조, 셀트리온과 비교할 때 50조, 우리가 그 꿈의 목표로 잡고 있는 100조, 뭐 이런 형태의 시총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설사 이번에 이 22선이 깨진다 하더라도 예전에도 깨졌다가 올라왔잖아요. 그죠? 지금도 지지해서 이제 터닝 포인트 만들 수도 있고 깨진다 하더라도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신약이 승인이 안 났습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그죠? 네. 그런 좀 배짱이 있으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우리가 21선의 궤적이 차트상으로 볼 때 약간 이렇게 되지 않고 약간 꼬부라졌죠? 좋아요. 그럼 2019년도처럼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치고 나가는 거 그런 패턴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요게 언제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2019년 10백원 할 때 그때 횡보 등락 한 달 했다고 그랬잖아. 그 정도 하다가 갈 거예요. 만약에 안 좋다 하더라도. 제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2019년 패턴 잘 아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뭐 제 방송을 여러 번 들으신 분들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널 리뷰가 3월 1일 오기가 3월로 정정이 됐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서 어제 이전 영상에서 분명하게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여기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지금 애널이 수정을 했어요. 이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해프닝은 일단락된 거고 일단 우리가 파이널 리뷰 승인에 대한 기간적인 여유가 많이 있어요. 기간적 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주가가 이제 올라갈 시간이 많이 있다는 얘기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상반기에 악회가 좀 있습니다. 이런 건도 굉장히 보탬이 많이 될 거예요. 뭐 이를테면 상반기 악회는 이렇게 돼요. 암 학회가 4월 5일부터 있잖아요. AACR 이게 최대 큰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7월달 뭐 이런 식으로 학회 풍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제약바이오를 주도적인 역할로 갈 수 있는 거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은 여러분 3천억 투자 유치권 그거 잘 아시죠? 더 벨지를 통해서 3천억 투자 유치하는 건에 대한 그 재료가 나왔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오늘 좀 주가가 내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가 잘 되시라고 조금 말을 길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지금 진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잘 청취하셔야 됩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테마섹에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2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 급등을 했던 거 우리가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이 지점서부터 해가지고요. 2만 원서부터 얼마요? 30만 원. 15배 시세냈어요. 이게 이제 3천억 투자 유치가 물고 트면은 앞으로 이런 정도의 랠리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셀트리온이 지금 현재 증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급등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마케팅하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자 유치 들어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싱가포르 국부 펀드 테마셋 요거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네, 그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HLB가 대마죠, 대마. 제가 누차 말씀드리다시피 대마 불사입니다. 대마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되는 경우는 없어요. 기간을 두고 쓰리봉 형태로 무너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기간이 한 두어 달 정도 될 수도 있고요. 길게는 뭐 더 갈 수도 있죠. 이런 게 없잖아 지금.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이게 쌈봉 만들 모양입니까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소신을 좀 가져야 되고요. 다만 이제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소통을 하면서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진짜 급격하게 매도할 경우가 없다고 볼 수는 없잖아. 이 주식판이라는 것이. 그죠? 뭐 그런 경우 뭐 대비해서 저런 경우 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소통을 하면서 문자를 최소한 소통방에 안 들어오시더라도 문자는 최소한 받으셔야 돼요. HLB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급격한 상황에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순탄한다 하더라도 갑자기 변하면 여러분 흔들려요. 아시겠습니까? 네, 꼭 문자 주세요. 네, 문자 주시고 응원 문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시고 대박 나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매집주 지금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집주라 하면 우리가 모아가는 거예요. 모아가서 결국 크게 터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에 매수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매수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번에 제가 선정한 이 매집주는요. 주가 자체가 너무 비싸지도 않고요. 너무 싸지도 않은 적절한 가격선입니다. 네, 주가는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사이의 종목이에요. 그리고 목표 가격이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너무 허황된 목표가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네, 적정하게 그 기업 가치에 맞게끔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 3W 그러니까 한 300% 정도 목표가를 생각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집주니까 뭐 하루 이틀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한 달 내지 3달 목표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빠르면 뭐 한 달 내에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조금 늦으면 3개월 정도 후에 승부가 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이게 뭐 길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뭐 짧게 말씀을 요점을 제가 드린다고 한다면 요즘 뭐 밸류 프로그램 뭐 잘 아시죠? 뭐 그런 건과 더불어서 이 저평가주가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저평가고 기업 내용이 부실하고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주주 환원도 없는 그런 종목들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주 환원율이 좋고 배당도 좀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PBR 수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낮은 종목, 이게 진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 올라갈 여력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종목을 제가 찾았어요. 저평가 종목이면서 주주 환원 의지가 있고 또 주주 환원을 실시하고 있고 해마다 고배당이 확실하고 이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매출하고 이익도 안정성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이 매출하고 이익이 들쭉날쭉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잠깐 저평가됐다가 매출 이익도 안 좋을 때 일단 저평가 해소되면 그 아무런 의미도 없죠. 그죠? 요거는 잠깐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은요. 제가 차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차트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진짜 구매에 맞는 종목인지 요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요거죠. 매집주입니다. 매집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일봉 차트나 월봉 차트는 아니고요. 뭐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최근에 불붙기 시작했어요. 밸류 프로그램 건으로 좀 불붙기 시작해서 또 많이 올랐다면 문제가 되지만은 많이 오르지 않은 그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5주, 20주, 60주도 수렴을 하면서 정배열 패턴으로 주봉이 이제 시작되는 패턴이다. 그죠? 그래서 아마 주가는 새 역사를 지속해서 쓸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종목에 여러분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ROE 같은 경우는 20 내지 30% 정도예요. 여러분, 이 ROE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ROE 같은 경우가 30%대 정도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PBR 같은 경우가 대개 한 3배수까지 적정 주가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E가 30%라고 한다면 자산 가치가 만일 10,000원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30,000원 선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 ROE와 PBR과의 관계입니다.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아시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PBR이 물론 이제 0.45 내지 0.9배수에 속한 종목인데 이 배당이 없으면 이건 주주 환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배당하고 같이 봐야 돼요. 배당하고 자기 자본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 꼭 생각하셔야 되겠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제가 추출을 한 겁니다. 그리고 퍼 배수 자체도 3 내지 7배 범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익성 면에서도 또 가치적인 면에서도 이익성 면에서도 모두가 좋은 조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배당 그렇죠. 주주 환원 의지 있죠. 매출과 이익 안정성이 있죠. ROE 좋죠. 그죠? 자, 여러분 이 종목은 꼭 같이 하셔가지고 대박 한번 내시고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집주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제가 밑에 전화번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돼요. 매집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번호로 매집 간단하죠? 여러분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이 종목 말씀을 바로 드릴 것이고 그리고 언제 사고 언제 파는 거냐 이런 것들 끝까지 제가 케어를 할 거예요. 추천만 해가지고 내팽겨쳐 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도를 끝까지 할 때까지 케어를 할 겁니다.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